네, 제가 주로 감염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잠시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국립의대, 특히 공공의대 성격의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보도를 보고 마침 과거 보건복지부에 근무할 당시 공공의대에 대한 업무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인 배경, 당시까지의 의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준옥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공의대 설립의 추진 과정이나 배경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대의 모델이 된 것은 일본의 소위 자치의대입니다. 일본의 자치의대는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낙후 지역에서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본이 1972년에 설립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치의대는 사립대학입니다. 도치기현의 시모츠케라는 곳에 위치한 일본의 자치의대는 동경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인으로 돼 있고 일본의 총무성 그리고 총 47개의 지방정부에서 함께 설치를 했습니다. 의학부, 간호학부 두 과정으로 신설이 돼 있고 부속 병원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린이 의료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치의대는 입학 정원이 123명입니다. 지역 할당제가 돼서 우리나라로 치면 시도에 해당하는 도도 부현별로 2명 내지 3명의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일본의 도도 부현 단위로 전체 47개 지방정부가 있는데 지방정부별로 예비시험을 봐서 1차로 각 도도 부현별로 8에서 10명씩을 선발을 하고 최종적으로 자치의대에서 면접 논술을 실시해서 각 도도부현, 우리로 치면 시도별로 2명 또는 3명씩 최종 합격자를 선출을 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합격자들은 6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등록금, 기숙사 비용 등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졸업한 후에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이 되면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해당되는 도도부현, 우리로 치면 시도지역으로 복귀를 해서 도도부현의 장, 즉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립병원이라든지 보건소 등에서 의무복무를 합니다. 의무복무는 약 9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무복무가 끝나면 졸업생의 학자금 상환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만약에 의무복무를 종료하게 되면 상환 의무에 따라서 모든 비용, 학자금 등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학비하고 기숙사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많은 규모의 자치의대 졸업생들이 해당되는 지자체에 계속 남아서 의료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일본은 자치의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의과대학도 있습니다. 일본에 방위의과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군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대학의 의학부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대학을 신설을 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는 다 무료고 만약에 의사고시를 쳐서 합격을 하면 중위계급으로 임관을 하고 그 후에는 자위대병원이나 각 부대 의무대에서 복무를 합니다. 의무 복무 기간은 마찬가지로 9년입니다. 대개 교육받은 기간이 1.5배 정도를 복무하는 게 통례이기 때문에 보통 6년 교육을 받으니까 곱하기 1.5에서 9년 정도 의무 복무를 하는데 그 전에 퇴직을 하면은 정부에 배상해야 될 규모의 금액이 5천만 엔이 넘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5억 이상 되는 돈이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이제 방위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그 중퇴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치의대나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 특정한 목적으로 의료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에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도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라 그래서 연방의과대학입니다. 이제 국립대학이죠. 사실상 사관학교, 미국의 군의관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인데 군의관뿐만 아니라 간호장교, 보건과학 전문가 등을 양성합니다. 아까 일본의 자치의대가 1972년에 창설됐다 그랬는데 미국의 국립군의관의과대학도 공교롭게도 1972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 해군 뭐 뿐만 아니라 해병대 그리고 국방부 산하뿐만 아니라 해안경비대원 또 연방정부에 소속된 공공보건 서비스 부대까지도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위치한 곳은 워싱턴 DC 근교의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미국의 그 국립보건원 NIH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체 학생 수는 한 1200명 규모고 전임 교원이 1100명이나 되는 거대한 교육기관입니다. 의과대학, 그 다음에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치의과대학, 보건과학연합대학, 의학교육대학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학생은 소위로 임관한 후에 교육이나 학비가 다 무료고 미국에서는 교육기간이 끝나고 의무복무기간이 7년입니다. 이 기간에 그 전문의 수련기간은 제외가 되고 이제 7년입니다. 주로 수련은 월터 리드 국방의료원이라든지 군병원 또는 민간의 위탁을 받아서 그 양성이 됩니다. 미국의 그 월터 리드 내셔널 밀리터리 메디컬 센터는 매우 유명합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을 방문하다 보면 그 맞은편에 광대한 땅에 면적이 한 243에이커라고도 하는데 그 시계탑 건물처럼 높게 솟아있는 월터 리드 그 대표적인 건물을 이렇게 굽어볼 수 있습니다만 그 사실 총 병상은 한 244병상인데 부속된 여러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공공의료 인력들을 양성하는 국립의대를 이제 미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이제 따로 나중에 영국 NIH에서 다치 보고서라든지 OECD의 우리나라 의료를 리뷰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정도 필수 인력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양성하는 특수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제가 보건복지부 국장 시절에는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교를 하면서 여기서 의과대학 정원 49명의 정원을 가지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우리나라 공공보건 의료의 역할의 하나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공공의료를 통해서 소위 우리가 임상적인 필수 의료를 다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공의대의 역할은 지역의 보건의료, 즉 현재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 시군구별로 1차 보건의료의 공공보건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투입될 인력들, 종사할 인력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을 비롯해서 공공보건의 행정이라든지 또 방역 등의 전문성 있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인력이라면 서남의대에서 폐교로 생성된 그 49명의 인력 정도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즉, 이 공공의료를 가지고 일본의 자치의대처럼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게 한다든지 그렇게까지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북이든 전남이든 사실은 광역시 단위의 대구만 해도 의과대학이 많이 있고 전남에도 광주광역시도 의과대학이 많이 있고 또 인구 규모라든지 질병의 양상 등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시도라고 해서 의과대학을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일본의 자치의대 또 방위의과대학교 미국의 국립 군의관 등을 양성하는 대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각국이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이루어지려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국의 다쥐라는 사람에 의한 총괄적인 보건소처럼 독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 전반에 대한
리뷰를 하고 현황을 진단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본래 감염병을 중심으로 하는 제 TV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책을 조금씩은 다루게 되는데 앞으로도 그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